네,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자리하고 계신 분은요, 지금 수원의 도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127만 수원 시민의 의결기관인 수원시 의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하고 계신 염상훈 부의장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의장님 제가 부의장님 만나 뵙고 지금 수원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고 강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부의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논란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아주 참 걱정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이 지방개정 개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정안이 1988년부터 시행된 50만 이상의 그 특례에 따른 그 재정 특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 수요나 그 재정 지원에 대해서 행정 특례 이전이 그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서 50만 이상의 그 대도시는 한 47% 정도 되고 그 조성액보다는 그 하향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 교부금을 약 20%, 27% 정도 수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 개편을 인구 한 50만 명을 맞춰서 현재 50만이 맞춰져 있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그 특례를 다시 이렇게 대도시에 맞춰져서 지방재정 개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특정시랑 특례시 또 네. 광역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저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잘 뭐 이제 이렇게 잘 모르실 텐데요. 사실 50만의 그 이상의 무슨 특례나 행정의 서비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그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50만과 100만의 어떤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127만이기 때문에 100만 이상일 도시에게는 특례시나 특정시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제 100만 이상은 한 5대5 정도 뭐 2대8 이렇게 되는 거를 5대5 정도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특례시나 특정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그 중간에 어떤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 서비스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그 특례시나 특정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 예.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이나 그런 것과도 직결된 문제인 거죠. 모든 문제죠. 인력 같은 거. 아, 예, 부의장님 제가 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부의장님이 예전부터 오산시나 화성시와 통합시를 많이 이렇게 외쳐오셨잖아요. 네. 예, 그것에 관련돼서는 저는 좀 최근 네.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광역의 특위 그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수원, 하천, 오산 통합의 문제라든가 특정시, 특례시에 대한 그 특위 활동을 했던 건데요. 수원, 하천, 오산의 통합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 일생활의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옛날부터 수원, 하천, 오산은 한 시로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게 본의원의 이제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든가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때문에 통합이 되지는 않는데 언젠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 이전에 통합하기 이전에 그러면 인구의 50만하고 100만의 그런 어떤 제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역시에 준해서 충분히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그 광역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그 특례시, 특정시를 하는데 그래서 중앙에 이제 국회의원님들의 양 대표도 만나고 또 거기 원내 대표님들도 만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토론회나 뭐 공청회 같은 데도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은 통합대로 또 특례시나 특정시는 특정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야 우리 수원의 127만의 그 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예비 후보지가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미래에 가장 큰 이슈로 발전해야 될 게 이제 군공항 이전이 가장 큰 건데, 그렇게 이전을 한다는 발표까지 다 해놓고 지금 이전 장소나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또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사드의 문제로 또 그 군공항 이전이 다른 그 대구나 어디에 그 지금 뭐 한참 대모하고 거기도 문제가 많지만 그쪽이 먼저 어떤 군공항에 대한 거를 발표하면서 우리 수원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수원 시민들이 참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얼마 전에 그 언론에 한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남경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에서 가장 큰 앞으로 이슈가 군공항 이전인데 좀 그걸 도와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꼭 계획대로 그냥 하겠다. 그리고 바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변함없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염려는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하여튼 우리 수원은 이 군공항 이전을 통해서 우리 수원의 미래에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면에 엊그젠가요 봤더니 화성 시민들의 일부 시민들이 또 군공항에 대한 일부 뭐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원이나 화성이나 어느 한 곳에 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상생 발전돼야 될 문제가 이렇게 구집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좀 옳지 않다.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찾고 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래도 의견을 서로 모으는 방법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쉬움이 그런 부분에 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온 거에 대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아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개구리탈을 쓴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던데 그랬어요? 예, 그게 뭘까요? 예, 우리 수원의 그 상징물이 사실은 화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화성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화성이가 우리 수원의 상징물로서 걸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조례나 또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거 여러 설명회를 통해서 상징물을 이제 수원 청개구리로 해서 수원이라는 것을 탄생시켰는데 아마 그 보신 게 아마 그 상징물인 수원 청개구리일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그 서식을 하고 있으면서 수원에서 최초로 이제 발견된 수원 청개구리죠.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유일한 그 학명을 갖고 있는 게 수원 그 청개구리의 그 지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수원의 상징의 그 대표성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원 청개구리를 수원이라는 상징물로 이렇게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원이가 탄생되면서 우리 수원을 자연스럽게 많은 홍보도 하고 이 수원을 홍보하면서 그 청개구리가 결론은 그 상품화도 돼서 우리 수원의 세수도 또 같이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또 이 수원 상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청개구리에 대한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또 웹툰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판매까지 소비까지 또 광고 또 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곳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고 또 한참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수원에 지명이 들어간 네, 수원 지명이 예, 개구리를 천연 기념물을 이름을 따서 이제 캐릭터를 변경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개구리들 가족들이 있는 그림을 봤거든요. 네. 가족들이 이렇게 다 특징이 네,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이 청개구리가 이 상징물이 성공을 하려면 실존이 있어야 돼요. 실존이 없는 그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수원에 보면 1월 공원에 보면 거기 서식지가 좀 있어서 이제 서식을 거기 하면서 거기에 만들어내고, 또 그 위에 반밭 청개구리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실전에 이제 그 청개구리에 대한 공원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조형물 그런 것도 그 박물관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청개구리 모형이나 뭐 청개구리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좀 많이 수집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거를 자그맣게라도 만들어내면서 우리 수원의 큰 그 어떤 상징의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수원이가 더 많은 홍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의장님. 네. 예, 부의장님으로서 이제 하반기 10회 의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신지. 의원들이 이제는 그냥 시민의 소리, 주민의 소리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정말 배워서 정말 의원들이 먼저 알고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접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의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자주 만나서 그런 토론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민의 그런 정책을 함께 행정과 나누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저는 사이드 리더, 지도자가 뭐냐면 사이드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이드 리더는 뭐냐.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 주고 거기에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하나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저는 사이드 리더의 한 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에게 안으로 넣어주는 것, 그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사이드 리더, 그러게 지도자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늘 얘기하고 오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의회에서 공부하고 34분이 서로 소통을 잘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수원시 의회로 발돋움해 나가면서 시민에게 그 소리를 늘 게으르지 않게 엿듣고 그 소리를 늘 반영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의회로 만들면서 부회장 역할을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네. 카메라 보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 수원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10대 그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이제 의장단 부회장의 그 역할로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잘 열심히 의원들 34분이 함께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원의 발전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된 거는 늘 지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34분의
그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늘 귀다듬으면서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부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의원의 역할은 단순히 앞에서 끌어주는 것이 아닌 옆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밀어주는 것이라는 부의장님의 말씀이 좀 감명 깊게 남는데요. 수원의 지도와 현주소를 바꾸셨고 또 지금도 열심히 바꾸고 계신 염상훈 부의장님 모시고 소중한 인터뷰 시간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